최수호는 이번에 방송된 불후이명공 고 현철, 고 송대관 편에서 송대관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 안방을 감동으로 물들였는데요. 이전에 송대관이 별세하기 전 송대관에 분장을 하고 듀엣곡을 불렀던 적도 있었죠. 지난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송대관과 함께했던 듀엣 무대였는데요. 당시 최수호는 송대관과 비주얼부터 가창력까지 꼭 닮은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정말 닮아서 자신도 놀랐다며 송대관에 숨겨둔 아들이 최수호라는 댓글도 봤다고 했죠. 또한 최수호는 송대관과 같이 방송할 때 대기실로 찾아가 인사를 하면 송대관이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요. 한계를 두지 말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준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대선배 송대관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드러낸 최수호였습니다. 사실 최수호가 송대관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그는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이 독특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국악을 배우고 트로트로 전향한 케이스인데요. 과거 부모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후 자리를 잡으시고 생활을 이어가다가 최수호가 태어나 최수호만 유일하게 일본에서 태어난 것인데요. 특이하게 국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민요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판소리로 전향해서 중학생 때부터 국악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일본에 살 때 부모님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게 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이중국적이었지만 크면서 국적을 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택했는데요. 하지만 최수호는 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최수호만 한국으로 왔고 부모님은 아직 일본에, 형은 베트남에 있어 가족들이 다 따로 살고 있으니 최수호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상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아왔는데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트롯 전국체전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죠. 한창 국악에 빠져 있었고 입시에 집중해야 됐기에 생각이 없던 건데요. 대학을 가기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나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트롯 전국체전을 끝내고 보니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는 대학이 아닌 오디션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후 TV조선 미스터트롯2에도 나가게 되면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다는데요. 단번에 라이징 스타가 된 최수호는 최초 2연속 진을 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헤쳐나가고 현명하게 이겨낼 것이라 다짐했죠. 실력에 대한 이유 있는 자신감과 제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포부로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냈는데요. 어린 나이에 민요를 접하면 친근하지 않은 음율과 리듬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트로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는 민요보다 더 흥미를 느끼게 됐다는데요. 최수호뿐만 아니라 송가인, 양지은 등 국악 전공 트로트 가수가 최근 몇 년 들어 많이 생겼죠. 최수호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악이라는 장르는 정말 어려운 장르인데 음정 박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악보도 없고 소리를 듣고 소리로 배워야 한다며 너무 어려운 장르다 보니까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판소리 잘하시는 송가인 선배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신 또한 판소리가 많이 도움됐다고 했죠. 또한 트로트의 매력에 대해 절대 다른 장르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다른 장르에 비해 애절함을 더 표현할 수 있고 신나면 신나는 대로 더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트로트는 전주만 나와도 신나죠. 진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할 수 있는 장르라는 걸 아마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 텐데요. 최수호의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가 무대 뒤에서 보여준 소탈함과 겸손함인데요.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도 스태프들에게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송대관 역시 어려운 시간을 오래 겪었죠.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학창 시절부터 품어온 가수의 꿈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정읍에서 상경한 그는 시골 촌뜨기가 막상 서울이란 데를 와보니 막막했다 면서 언감생심 음반은커녕 배가 고프니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밤무대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고하죠.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 가수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고도 한동안 그는 극장식 쇼 무대에서 남의 노래를 부르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지만 그늘에 가려졌고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5년 뒤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터지면서 마침내 희망이 보였는데요. 직접 작사한 이 노래에는 그가 긴 무명 생활을 견디며 절치부심하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블루스 느낌이 나는 이 곡을 통해 그는 대중적 인지도를 쌓으며 방송 출연량을 늘려갔는데요. 그는 꾸준히 무명 시절을 견디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마침내 해뜰날이라는 운명의 곡을 만나게 되죠. 해뜰날은 송대관의 인생을 바꿨는데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인생의 역경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 해뜰날은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응원가가 되었고 송대관은 이 곡을 통해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 곡 역시 그가 직접 가사를 썼죠. 송대관은 늘 자신의 인생곡으로 세월이 약이겠지요로 꼽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트곡이란 의미도 담겨 있지만 송대관에게는 지금껏 가수로 살아온 삶에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인데요. 송대관은 자신이 쓴 가사인데도 50년이 더 지난 지금 나이가 돼서야 그 깊은 뜻을 헤아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후 송대관은 1980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미국에서 그는 처가의 넉넉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100만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슈퍼마켓에 이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인근에서 최고급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했죠.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늘 허전했다는데요. 송대관을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건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고국을 향한 짙은 그리움과 향수습니다. 그 후 10년 만에 198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차표 한 장 등 히트곡을 연달아내며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못했는데 송대관은 2013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에 휘말린 바 있죠. 당시 송대관 부부는 지인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했으나 4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2015년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뒤이어 아내의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인해 약 160억 원 가량의 빚이 생겼습니다. 살고 있던 이태원의 33억짜리 집과 6억이 넘는 토지를 경매로 넘기는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대관은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전국의 행사장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계속해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를 위해 힘썼던 송대관이 결국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던 중에 이렇게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송대관이 아꼈던 후배가 송대관 노래로 1위를 하니 정말 송대관 역시 하늘에서도 최수호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최수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대관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